네,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파리 가기 전에는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 파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했던 그 여러 영화 감독도 많고 그런데요, 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그 상징적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정말 재미있는 얘기로 풀어나간 그런 영화 감독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디 앨런이라는 감독인데요, 그 우디 앨런이 Midnight in Paris라고 하는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누군가 이렇게 평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파리를 잘 아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선물과도 같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파리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지루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의 영화 자체가 좀 그래요. 상당히 현학적인 면도 있고 이제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장면 한 장면이 무릎을 치고 배꼽 잡고 웃을 만큼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뭔 얘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야? 말하자면 여기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 위트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녹아져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는 속속들이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파리가 가장 잘 나갔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분위기를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Midnight in Paris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영화를 보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영화 속의 몇 장면 좀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예요. 이 사람은 소설가를 꿈꾸지만 소설가로는 성공을 못했고, 근데 워낙에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꽁 대신 닭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영화 시나리오 쓰는 사람으로서 성공을 합니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대접받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전형적으로 미국 부잣집 딸, 그런 딸과 사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있는 여인이 바로 애인이에요. 약혼자고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사이인데, 근데 뭔가 잘 안 맞죠. 그 안 맞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남자 주인공, 이 사람은 뭔가 문화적인, 그 다음에 무엇인가 약간 올드하면서도 대단히 세련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타입인 반면에, 약혼자는 전형적으로 물질 문명에 잘 적응하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이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황금 만능주의 그런 데 빠져있는 그런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아주 미묘하게 풍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이 영화 속에 녹여내고 있어서 보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영화입니다. 말하자면 유럽에서의 평균적인 문화지성이라는 게 미국 사람보다 훨씬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풍자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남자 주인공은 유럽을 동경해요. 그러면서 파리의 벨 에포크라는 시대, 파리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1920년대까지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기를 벨 에포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벨 에포크라고 하는 그 시대를 동경하는, 나도 그 시대에 살아보고 싶다, 맨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남자예요. 자,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장인 장모 되실 분 모시고 파리로 여행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뭐 그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뭔가 그 자기 처갓집 되시는 분들과 자기 아내가 돼야 되는 애인과 뭔가가 잘 안 맞는다는 걸 계속 느끼죠. 근데 뭐 물론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뭔가 그런 것은 맞춰가야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파리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었던 주인공은 같은 이제 친구들이 우리 뭐 춤이나 추러 가자 뭐 이러는데, 나는 밤거리 좀 걸어볼게 라고 해서 밤거리를 거닐어요. 술이 좀 어느 정도 취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주인공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느 길거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여기는 어딘가 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느 계단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오래된 옛날 차가 한 대 오는 겁니다. 한 대 오더니 어이 친구 뭐해? 했더니 자 한 잔 더 하자고 올라타 라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뚜껑 열린 차 있지 않습니까? 바퀴는 자전거 바퀴 같은 그런 차 있죠. 그런 차를 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이 친구 같이 한잔해. 그래서 나 이런 옛날 분위기 너무 좋아하지 하면서 얼떨결에 그 차에 올라탑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영화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동경하던 그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 시대로 가버렸어요.
자, 어쨌든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이 장소는 이제 우디 앨런 감독이 정성스럽게 고른 그런 곳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저 배경에 보이는 이곳이 프랑스의 유서 깊은 건물인 빵테옹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프랑스의 역사적인 인물들 이제 무덤이 있죠. 지하에 가면은 많은 분들의 무덤이 여기 있고, 빵테옹 바로 옆에 자그마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돌계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이상한 옛날 차가 오더니 주인공을 싣고서 휙 어디로 갔는데 갑자기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 주인공을 데려간 인물들이 이 두 사람인데요. 남자 주인공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어벤져스나 이런 데서 봤던 로키 그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굴 연기한 거냐면은 미국 소설가 중에서 정말 유명한 소설가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피츠제럴드죠. 스캇 피츠제럴드. 그 다음에 그의 유명한 아내가 있었죠. 젤다라고. 정말 괴팍하기도 하고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을 자랑했던 젤다 스콧. 이 두 부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여간 주인공을 옛날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상이죠. 무슨 세상이에요? 자기는 소설가가 꾸민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소개로 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거트루드 스타인입니다. 여러분이 거트루드 스타인 뒤에 보면은 배경에 피카소가 그려졌다라고 하는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화가 있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카리스마 넘쳤던 여걸이고요. 당시에 프랑스 문화계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 작품을 아주 예리하게 비판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해밍웨이 소설 써오면은 집어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써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진짜 엄청난 여걸인데, 하여간 이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 이 사람 소설가입니다. 이 소설가를 너무나 존경하던 주인공 어땠겠어요? 감격스럽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소설 쓰는 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남이 이어져 가게 되는데, 이뿐 아닙니다. 이 주인공이 그림 그리는 좀 괴팍하고 자기 중심적인 한 인물을 만나죠. 피카소예요. 자, 근데 이제 피카소가 이 그림으로 그린 아름다운 여인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림 속의 이 주인공이 나중에 또 실물로 뿅 하고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진짜 괴짜 중에 괴짜죠. 지금 스페인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살바도르 달리가 지금 자기 영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달루시아의 개라고. 거기 보면은 물론 연출이긴 한데 면도칼로 사람 눈을 이렇게 도려내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끔찍한 장면들만 모아놓은 영화입니다. 달리스러움, 기괴한 무의식의 충동,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영상으로 구현해내는 게 안달루시아의 개, 그런 건데 자기 작품 속의 그 이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콧불소가 어쩌고 자식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진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달리 느낌이 딱 이랬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너무나 절묘하게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좀 음습한 남자. 해밍웨이죠, 해밍웨이. 해밍웨이도 이 작품 속에 나오고, 말하자면 벨의 포크 시대에 파리를 대표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그런 사람들을 몇 면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등장할 때마다 기가 막힌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우디 앨런이 정말 절묘하게 잘 포착해가지고 보는 순간 진짜 배꼽을 잡고 웃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네, 그런 영화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다음 날부터 계속 딱 자정이 될 때 그 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약속 같은 거 자꾸 미루고 잠을 자러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자꾸 어디를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은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간마다 그곳에 와가지고 시간 여행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작품도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평도 받아보고, 자네는 소설 써야 돼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죠. 그러다가 운명 같은 여인을 만납니다. 아까 피카소의 작품 속에서 기괴하게 그려진 그 여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해밍웨이 소설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되는 그 여인이 나타나는데, 뭔가 둘이 통하죠. 두 사람 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애인이라든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여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것을 이제 느껴보고,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 뒤에 얘기를 들려드리면은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스포일러를 세게 해버리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영화는 정말 미묘하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그 해피엔딩 어떤 해피엔딩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미드나잇 인 파리,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고, 근데 이 영화를 보셨다 그래서 파리가 온전히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시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거쳐온 과거의 역사 이야기도 좀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상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미술 이야기도 좀 읽어보시고 그런 배경 지식을 좀 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를 날아가시게 되면은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여행 가이드 책 하나 읽어보시고 뭐 그 다음에 가이드 투어 한번 하시고 이런 거와는 너무나 다르요. 느낌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런 차이를 아마 실감하게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